And action. 영상으로 보는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조선해양산업 강국 대한민국, 수소로 다시 뛰자. 저번 편에서 우리는 해양조선 분야에서 탄소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비도로 이동 오염원 중에서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압도적 1위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잡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완벽한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수소 선박, 수소 연료전지 선박이 해법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수소 선박으로 대한민국의 조선 해양 산업의 융성기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을 담아 보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선박은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함으로써 움직이는 선박입니다. 이제 이 정도는 모두들 알고 계시죠?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수소 선박의 시장 규모는 100조 원을 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 선박은 어떤 분야에서 사용될까요? 에너지 운송을 위한 대규모 선박뿐 아니라 유람선과 여객선, 레저용 보트 등 모든 선박에서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연안 선박과 대형 선박으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성능 개선 이후 2030년 수소 선박을 완성하여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죠. 향후 친환경 수소 선박이 조선업 경쟁력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2023년 4월 해수부는 수소 선박의 건조가 가능하도록 규제도 개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5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와 현대기아차, 포스코 현대상선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 수소 연료 선박 R&D 플랫폼을 출범시켰습니다. 수소 선박을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 연구센터도 설립했습니다. 기업들은 이곳에서 수소 선박뿐 아니라 액체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액화 수소 선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또한 2022년 2월 한국조선해양, 두산퓨얼셀, 쉘 등은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선박용 SOFC 연료전지 개발과 공급, 한국조선해양은 두산이 개발한 연료전지를 선박에 실제로 설치해서 선박 제조, 쉘은 선박 발주 및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수소 선박에서 우리가 유리한 지점은 바로 현대자동차, 포스코에너지, 두산퓨얼셀 등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입니다. 이미 넥소로 수소 전기차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1인자로 손꼽힌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에 적용한 수소 연료 전지 동력 시스템을 선박에 맞게 대형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용 강판을 만드는 포스코도 있습니다. 제조업의 강자 대한민국의 기술이 수소 선박 기술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2019년 정부는 울산시를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고 수소 선박 등 친환경 선박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박용 연료 전지 파워팩 개발, 수소 배관 인프라, 수소 충전소 구축 등 준비를 마치고 2021년 6월 30일 실증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수소 선박을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관련 업계의 규제 개혁 요구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기업인 주식회사 빈센은 하이드로제니아를 제작, 울산 장생포항 내 소형 선박 선착장에서 실증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선박용 수소 충전소 구축, 연료전지 소형 선박 운항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 안에 수소 배관과 연결해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선박도 있습니다. 다른 기업인 HLB는 수소 선박 블루버드를 개발해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5kW 연료전지와 50리터 수소 탱크 8대를 탑재하고 최고 1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죠.
순수 수소연료 전지로도 6시간 운항이 가능합니다. 수소 선박 산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데만 머물지 않습니다. 해양 플랜트 산업으로도 이어집니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바닷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수소 생산 시설, 생산된 수소를 액화하고 저장하는 설비 등 이 모든 시설이 해양 플랜트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아가 액체 수소를 목적지에 하역한 후 다시 액화하거나 저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설도 해양 플랜트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수소 경제를 선언하고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쉘과 영국 국영 에너지 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륨은 해안에서 떨어진 해양 플랜트에서 수소 생산, 수소 액화를 마친 후 바로 수소를 수송하고 목적지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후 소비자에게 보내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이를 위해 비슷한 시스템인 LNG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이미 가동 중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수송과 공급을 일괄적으로 진행,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생산, 액화, 저장, 공급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다른 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이익도 클 것입니다. 2000년대 우리는 세계 1위 조선업 국가였습니다. 우리 조선 해양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해외 의존도가 심하고 고급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나면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실제로 프랑스 LNG 탱크 전문 업체인 GTT는 한국에서만 1조 원의 로열티를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수소 경제는 단순히 우리를 수소의 소비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소를 통한 산업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죠. 기업들의 탁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조선업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2000년대 조선업의 영광을 수소 선박으로 다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향후 100년간 우리의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 다른 나라들이 우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